이렇게 더울 때 그 눈 내리는 상상을 하면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또 더위가 가시는 기분이 들잖아요. 상상하는 것만으로. 폭설 속에 하염없이 갇힌 기분이 드는 거 있죠. 막막하게. 이 무더위의 폭설의 이유라는 시에 대해서 해설을 한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머릿속이 눈으로 꽉 차가지고 온 하늘이 눈으로 뒤덮인 거기에서 하염없이 맞으면서 백석 시인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끝에 눈은 푹푹 날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눈이 너무 하염없이 펑펑 내리다 보면은 그게 머릿속에 멍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장면만 빠져서 쳐다보고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해안가 가면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어요. 또 겨울에. 이제 거기 그런 곳에서는 하루 종일 다음날도 눈이 내리고 쌓였는데 내리고 또 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창 밖에 눈만 두면 눈이 계속 내려가지고 그 눈 속에 그냥 모든 세상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폭설에. 쳐다만 보게 돼요. 저게 눈인지 나인지 세상인지 그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무아지경처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폭설 하면은 그냥 그 안에 푹 빠져들게 되는. 예. 근데 그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 상태랑 어떤 뭔가에 흠뻑 빠진 상태, 그 다음에 사랑을 향해서 사람에 대해 그 갈구하는 심정이 되었을 때의 상태, 사람에 대해 흠뻑 빠졌을 때의 상태,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린다든가 그것 말고는 다른 게 들어올 그 여지가 없는 상태, 다 비슷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김소연의 그 폭설의 이유 이 시에 대해서 이 시는 그 어려운 것이었고요. 상징과 그 비유가 아주 뛰어난 시예요. 네. 그 눈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그 제일 첫면에 보면은 흰 약처럼 쓰디쓴 고백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그랬어요. 위에서 눈이 싹 쏟아진 것이 하늘이 어떤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쓰디쓴 고백, 그러니까 자기 안에 앓고 알았던 그 구름 덩어리채 그 갖고 있어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몸 안에 앓고 있었던 것을 그 말들을 고백을 막 해내는 거야. 그것이 시인이 어떤 시어의 감흥에 빠져서 이렇게 쫙 그 자기 그 고백을 하고 싶은 그것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말로서 이렇게 그 해놨어요. 그리고 3년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흘린 벙어리 장갑 한 쌍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깍지를 낄 수는 없었지만 이 민면과 민면은 정사한 연인처럼 더 바랄 게 없는 표정으로 포개져갖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포개진 것 같이 이렇게 그 또 표현을 해놔놓고 그 위에 그 포개지고 난 뒤에 누군가 흠뻑 들린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흠뻑 들리면서 털 많은 짐승 하나가 아랫도리를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간다고 하면서 눈이 배까지 차가지고 배에 있는 아랫도리를 이렇게 그 부드럽게 스치면서 지나가는 거. 그러면 고양이라든지 개 부드럽게 지나간다니까 고양이가 더 맞겠지요. 여기서는 그런 눈 오는 그 장면에 대한 표현들이 아주 그 비유와 상징이 뛰어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시라고 보여져요. 시는. 그리고 이제 흰 약 해놓고 그 이행에 보면 핏대를 세워 해서 또 핏대가 나오고 이연에서 생피를 흘린다. 이런 표현들이 마치 그 하늘이 여성의 월경처럼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얀 흰 폭설이 그러니까 하얀 월경처럼 때가 되면 그 울음을 울 수밖에 없고 온몸이 전율하고 진동하고 아파하듯이 그렇게 울컥 다 쏟아져 내리는, 그러니까
생리 현상은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생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이 돼 있어서 거기에 그냥 더 젖어들고 푹푹 빠지는 느낌이 들죠. 예. 폭설의 이유. 김소연. 흰 약처럼 쓰디쓴 고백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핏대를 세워 밤새 지르는 고함과도 같다. 귀가 찢길 듯하다. 그 폭설이 내리는 것이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요란스럽지는 않아요. 뇌성병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예. 고백을 하듯이 예. 그렇게 쏟아져 내리는 거야. 근데 그 흰 약처럼 많이 알아가지고 네.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던 그 하늘이 고백을 하듯이 이렇게 그 흰 눈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핏대를 세워 밤새 지르는 이 고함과도 같다는 거야. 근데 밤새 비가 내렸다 이런 말인 거예요. 밤새 자기 혼자 고백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자기 혼자서 고독한 몸부림을 치면서 눈이 내리고 있는 거야. 거기에 눈이 내리는 소리는 들리지는 않지만 비가 오면 빗소리는 막 우두두두둑하고 밤새 그 시끄럽게 들리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 내면의 소리가, 그 고함 소리가 하늘이 혼자 울면서 내리는 눈 폭설이 귀가 찢길 듯이 이렇게 들린 것 같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내면의 살들이 다 떨어져 내리는 아픔을 치르는 하늘의 월경 같으니까. 근데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그 울음 같으니까 고함 같고 귀가 찢길 듯하니 온몸으로 진동이 느껴지는. 그래서 눈이 내릴 때 안 보이잖아요. 앞에 전혀. 그래서 차디찬 고백이 생피를 흘린다. 자기 혼자서 생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폭설이. 그래서 입김을 불어 유리창을 닦는다. 나는 우두커니로 확장된다. 입김을 불어서 유리창을 닦는다. 사람이 폭설 내리는 유리창을 쳐다보면서 입김을 불어서 유리창을 닦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유리창을 닦는 거예요. 네. 눈이 내리니까 점점 하늘이 맑아질 거 아니야, 그 유리창이. 네. 그러면서 하늘의 유리창이 우두커니 더 확장되고 눈이 내리는 장소마다 듬성 폭설이 확 쏟아지고 난 뒤에 소나기가 오면 맑게 개이듯이 하늘이 유리창이 닦이고 있는 거야. 그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어떤 장면인가? 밤인데도. 어떻게? 밤이니까 밤새 지르는 고함이라고 했으니까 밤이라고 친다면은 별빛이 그 폭설이 확 쏟아지고 난 뒤에 별빛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하늘의 유리창이 닦여갖고 보이는 거야. 캄캄했던 유리창이. 그것을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흘린 벙어리 장갑 한 쌍이 보인다. 이 연은 하늘과 땅이 교합하고 있는 그 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도 운우의 정이고 폭설이 내는 것도 운우의 정이에요. 네.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그 백석 씨를 소개한 것도 네. 똑같은 거야. 그 연인과 눈 내리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인이 만나는 거야.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 만나듯이. 네. 예. 그러면서 벙어리 장갑이라고 그랬어. 벙어리 장갑 손가락이 다 있었고 가짜 개성이 있을 거인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둘 다 오로지 그 사랑에만 몰두해 갖고 있는 거야. 땅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그 벙어리 장갑 한 쌍이 우리가 보통 벙어리 장갑을 놓게 되면은 한 쌍을 위에다 포개서 놓잖아요. 이것이 서로가 사랑한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깍지를 낄 수는 없지만은 이 서로가 깍지를 껴서 더 아주 애절하게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늘과 땅은 이 폭설로 인해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비가 와서 만나듯이. 그래서 민면과 민면은 정사한 연인처럼 더 바랄 게 없는 표정으로 포개져. 계속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져. 눈 위가 다 포개져 본 거야, 이것이. 덮이니까요. 덮어주고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예. 그래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 안에서. 예. 못다한 고백들이 정전기가 되어 그 사이로 스며든다. 연인처럼 더 바랄 게 없는 표정으로 포개져 있다. 못다한 고백들이 정전기가 되어 그 사이로 스며든다. 정전기란 것은 이제 사랑하고 그 짜릿했던 거, 그것이 여운이 더 남아있는 것 같은 거야. 그 여운은 어디로 가느냐? 사연에 가면은 누군가의 발소리가 흠뻑 들린다. 털이 많은 짐승 하나도 아랫도리를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랫도리가 털이 눈 오는 그 하늘과 땅에 교합하는 그 장소 위로 지도 한번 쓱 연인도 없이 땅하고 교합을 하면서 지나간 거야. 그 배가 슬그머니 그 닿으면서.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구예요? 아까 말한 것 같이 고양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예. 술록일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술록일 수도 있죠. 네. 예.
유리창을 한 페이지 넘긴다. 나는 하얗게 지워진다. 지워진다로 정확해진다. 유리창을 이렇게 딱 한 페이지 넘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리창이 깨끗하게 치워진다는 거죠. 예, 한 페이지 이렇게 넘겼으니까 폭설이 오고 난 뒤에 이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얗게 이 모든 사물이 하얀 걸로 덮여갖고 한 이불 위에가 눈에 폭설 위에 하얗게 해갖고 이 세상이 다 사물이 지워져 본 거야. 그리고 지워진다로 너무나 정확한 거야. 이 세상은 없어졌어. 이렇게 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 북극같이. 예. 그래서 유리창 한 페이지는 아까는 눈 오는 유리창이고 폭설이 오는 유리창이고 지금은 눈이 오고 난 뒤에 유리창을 한 페이지에 딱 넘겨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하얀 백지가 돼갖고 있는 거야. 온 세상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더 하얗게 빛나잖아요. 빛이 쫙 내리채면, 예. 쬐면. 그래서 지워진다로 정확해진다는 게 사물의 하얀 그 모습이 빛을 받아서 더 영롱하게 빛나고 하얀 바탕 안에서 사물의 색깔이 더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렇게도 보여요. 예. 개인 하늘의 모습과 그 안에서 영롱하게 빛의 살이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 사물이 또 반사되는 그 모습. 예. 이 시를 김소연 시인이 강정 시인에게 준 시라고 되어 있네요. 옛날에 선비들 같은 경우에 시를 한 편 보내면은 그쪽에서 화답시로 또 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눈이 오는 장면에 대해서 네. 이렇게 강정 시인한테 보낸 것 같아요. 겨울에 눈 오는 시에 대해서 강정 시인이 쓰신 게 있나 봐요. 대설과 소설과 그게 있잖아요. 예, 절기에. 예, 강정 시인 소설이라는 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시를 좀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왠지 시인들은 눈에 대해서 쓰면은 그 절기를 가지고 왔을 때 대설이 아니고 소설에 눈 오는 장면에 대해서 쓰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네. 그 절기가 우리나라에 맞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중국 절기에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소설이 대설 같고 소환이 대안 같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런데 네. 그 저희 독자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해설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그 해설한 것이 뭐 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훨씬 더 잘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은 저희는 일반인들과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대화를 그냥 유튜브에 올려서 약간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유하자는 뜻이지 이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더 분석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는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고 가신 분들만 있다 하더라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시를 사랑하는 분들이 깊이 이해하고 음미하고 더 향유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는 시가 하나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면 근데 그게 시가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는 또 쉽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또 존재하기도 하고 가장 또 쉬운 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즐거움을 같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시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다고도 생각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또 시예요. 이 시라는 것은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커요. 가장 쉬운 데서부터 가장 어려운 데까지 있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면은 쉽게 시작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렵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인문학보다도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자기의 그 하나의 구원처럼 좋아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시가 아주 애정스러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귀한 것을 써주신 시인분들과 같이 이렇게 글로서 생각하고 나눌 수 있고 하는 것이 고맙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가 이런 시도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같이 즐긴다. 시인들이 이런 귀한 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 넘어가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예.